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기 분야의 핵심 자격증이죠. 전기기사, 그리고 전기공사기사. 어떤 자격증이 당신 커리어에 더 좋을지 확실한 그림을 그려보는 게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이름은 비슷한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법적 근거부터 시험, 실제 하는 일까지 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건 그거겠죠. 그래서 나한테 더 유용한 자격증은 대체 뭐냐? 이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만한 변화부터 짚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두 자격증 사이에 경계랄까? 그 벽이 상당히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아, 경계가 허물어졌다. 네, 특히 전기기사의 업무 범위가 정말 많이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전기사업법, 그리고 전기공사업법 이렇게 법이 달랐는데 이제는 전기기사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요. 전기공사 기술자나 감리원 같은 대부분의 공사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공사기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제 거의 없어진 건가요? 아주 일부만 남고 축소됐다고 봐야죠. 와, 법적으로 전기기사 활용도가 그렇게 높아졌군요. 그럼 시험은요? 시험은 여전히 좀 다른 걸 평가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시험에서는 여전히 두 자격증이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필기는 총 5과목 중에 4과목은 같아요. 완전히 동일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전기기사는 그 이론 중심의 전기자기학 이걸 보고요. 전기공사기사는 실무랑 좀 더 관련 있는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 이걸 봅니다. 아하, 과목 하나가 딱 다르군요. 네, 실기시험은 그 차이가 더 명확해요. 전기기사는 주로 설비의 설계나 관리 능력을 보고요. 전기공사기사는 견적 뽑고 시공 관리하는 능력, 이걸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전문가 역할 자체가 좀 다른 거죠. 그렇군요. 시험 방향이 다르니까 당연히 준비 방법이나 난이도도 다를 것 같은데요. 합격률은 좀 어떤가요? 데이터가 있나요? 합격률 숫자는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2024년 필기 합격률만 딱 보면 전기공사기사가 51.3%, 전기기사는 36.2%. 공사기사가 훨씬 높아 보이죠? 네, 차이가 꽤 나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소위 쌍기사라고 하죠. 두 개 다 준비하는 분들의 영향이 숨어 있어요. 보통 전기기사를 먼저 공부하고 합격한 분들이 그 지식으로 공사기사 시험에 많이 응시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합격률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럼 실기는요? 오히려 실기 합격률은 공식 큐넷 통계를 보면요. 최근 5년간 전기기사가 꾸준히 더 높게 나왔어요. 한 67%에서 74% 사이. 일부에서 엄청 낮다, 10%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럼 단순히 숫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숫자보다는 학습 방식의 차이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전기기사 실기는 계산 문제 위주고요. 전기공사기사 실기는 단답형 암기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준비 방법이 달라져야 하죠. 아, 네네. 이론적인 차이는 이제 좀 알겠는데 결국 제일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나, 현실적인 대우는 어떤가 이런 거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취업 분야는 상당 부분 겹쳐요. 겹치는데 전통적으로는 전기기사는 시설물 안전관리나 설계, 유지보수 이쪽 분야에서 전기공사기사는 직접 공사 현장의 시공관리 분야에서 좀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죠. 네, 있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법 개정 이후에는 이 경계가 더 흐려졌고요. 현실적으로 신입 때는 어떤 자격증이든 현장 경험 쌓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경험이군요. 그렇죠. 연봉도 사실 자격증 이름값보다는 개인의 경력 그리고 근무하는 회사 규모, 맡은 직무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보통 초봉은 한 3천 중반. 그 정도에서 시작한다고 보는데 경력이 쌓이고 예를 들어 PLC 같은 자동 제어 프로그래밍 능력이나 CAD 설계 능력 같은 그런 추가적인 기술 역량을 갖추면 5천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딱 기본 자격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자격증 그 자체보다는 진짜 실력, 역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미래 전망은 좀 어떨까요?
요즘 싼 기사 따는 게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5년 지금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기 기술 분야가 엄청나게 확장되고 또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저기서 다 전기 이야기죠. 이게 단순히 시공 기술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전체 전력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이런 변화는 아무래도 이론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좀 더 탄탄한 전기 기사에게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아, 이론 기반.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쌍기사의 전략적인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두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론과 실무 양쪽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특히 한전 같은 공기업 준비할 때는 가산점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군요. 네, 그리고 아까 필기 4과목 겹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학습 효율도 높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걸 바탕으로 최종 정리를 좀 해볼까요? 2025년 8월 28일 현재 당신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서 어떤 선택이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폭넓은 취업 기회를 우선시한다. 그러면 전기기사를 먼저 따는 걸 추천합니다. 법적으로 범위도 넓어졌고 앞으로 기술 변화에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일반적인 경우엔 더 유리할 수 있죠. 하지만 공기업이나 좀 큰 대기업 취업, 이게 확고한 목표다. 그러면 쌍기사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전기기사 따고 전기공사 기사를 추가해서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그렇죠. 목표가 명확하다면 그게 베스트죠. 그리고 만약에 현장 실무 전문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관련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목표라면요. 법적으로는 전기기사만 있어도 괜찮지만 전기공사 기사에서 배우는 그 견적이나 시공 관리 지식, 이게 실무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실무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자격증을 선택하시든 그건 전문가로 가는 여정의 그냥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많은 현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격증은 뭐랄까 초보 운전면허증 같은 거예요. 초보 운전면허증. 비유가 확 와닿네요. 어떤 기술을 계속 연마하느냐, 이게 결국 당신의 진짜 가치를 결정할 겁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자격증 딴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거군요. 자, 오늘 얻으신 이 지식들을 가지고 당신은 앞으로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 자격증이라는 도구를 넘어서 당신만의 그런 독보적인 전문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